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입이 근질근질해서 혼났네. 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1983년 1월 14일 서울 호엄산에서 24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퇴폐이발소의 직원 김경희 씨로 밝혀졌지. 발견 당시의 상태는 독살로 추정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시신이 옷을 벗고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을 치다 사망했다는 거야. 이것을 해석한다면 경희 씨는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굳이 옷을 벗은 후 독약을 먹고 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사망했다는 건데 뭔가 이상하잖아?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프로파일링 기법이 동원된 사건이었고 곧 범인이 잡혔어. 범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번 옥살이를 했던 전과 사범으로 복역 후 사진작가 겸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던 당시 42세 이동식이었어. 출소 후 사진에 취미를 붙여 이것저것 찍으면서 살았다고 해. 사진가로서의 재능은 출중했다고 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까지 되었고 사진 공모전에서 10여 차례 입상한 경력도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다고 해. 배관공 월급이 그 당시 수십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짜리 일본제 카메라를 구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줄곧 특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지 못해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지 못하자 그는 고심 끝에 죽음을 비롯한 더욱 자극적인 컨셉을 사진에 담기로 작정했어. 이동식은 죽음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라 생각했고 당시 부인을 모델로 네크로필리아적인 요소가 담긴 사진을 몇 번이나 찍었지만 연출된 죽음에 대해 그는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인간이길 거부하게 되지. 네크로필리아는 시체와 사랑의 합성으로 일반적으로 시체를 사랑하는 이상성욕을 의미하고 시체와 성관계를 하거나 훼손하는 성도착증이야. 어느 날 이동식이 다니던 퇴폐이발소 직원 내연관계였던 김경희 씨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누드 사진 모델을 권유했어. 둘의 관계가 깊어지자 부인과 자녀들에게 폭로할까봐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지. 그녀는 수락했고 함께 산에 올랐어. 옷을 벗기 전 김 씨에게 추울 테니 감기약을 준다고 하고 청산가리를 건넸어. 이동식은 독약을 먹은 김 씨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엔 관심 없었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21장이나 찍는 비인간적인 행각을 저질렀으며 그녀가 숨을 거둔 후에도 계속했다고 해. 범행 후 나흘 뒤인 1월 18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김 씨의 시신이 덤불 속에서 발견됐어. 사건 접수 후 경찰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 주변 인물을 탐문 후 이동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급습했어. 검거 후 이동식은 범행을 부인했고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사진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현장이나 범인이 거주한 보일러 사무실에서도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 그러다 한 담당 형사가 범인과 나흘 동안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숙직실 벽 합판을 뜯어봐라. 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 그 말대로 10cm 정도 두께의 합판을 뜯어내보니 그 안에는 숨겨둔 원판 필름이 수북하게 쏟아져 나왔어. 그러자 이번에는 나는 이미 죽은 이후에 피해자를 찍은 것일 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뺌하자 형사들은 사진작가를 비롯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모 대학 사진과 교수가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사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솜털이 서 있으면 살아있었다는 것, 솜털이 누워있으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 경찰이 검증한 결과
솜털이 서 있는 사진부터 점점 누워가는 흔적들을 발견했고, 결국 살아있을 때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찍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증거로 채택되고 이동식은 그제서야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 21장 중 16번째 사진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해. 80년대 일반인들이 거의 쓰지 않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사용한 덕분에 현미경 확대가 가능해서 땀구멍이나 솜털을 확인할 수 있었어. 결국 범인 이동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에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당하며 1984년 2월 16일 사형이 확정 판결되어 2년 뒤 1986년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됐어. 그 뒷 이야기 중 32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감한 경위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비화를 털어놓았어. 이동식은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자 사이코패스라는 것. 경찰 수사 발표에는 이동식의 여죄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의 살인 혐의는 피해자 김경희 씨 단 한 건뿐이라는 말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동식의 또 다른 범죄 행각이 국가 권력에 의해 묻혀버렸다는 거야. 사건이 해외 토픽 등을 통해 외신을 타자 당국이 국가 위신을 문제 삼아 수사 중단을 명령했다고 해. 범인이 사형당하고 긴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자책감은 여전했다고 해. 그리고 당시 이동식의 집에서 압수한 사진들 중 부인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순진한 탓에 이동식의 변태적인 요구도 묵묵히 따른 모습이었어. 부인을 상대로 한 변태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어. 채모를 모두 정리한 것은 기본이었고, 여성의 중요 부위에 이물질을 넣은 모습, 노골적인 성교 장면을 기록한 사진도 적지 않았다고 해. 부인까지 살해의 시신을 유기했는데 유기 장소를 경위에게 털어놓더래. 바로 뛰쳐가서 땅을 파봤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고, 이때 상부의 수사 중단명이 떨어졌던 거야. 이동식은 검거 직전까지 쓴 일기장이 있었다고 해. 그걸 보면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철저한 살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해. 이런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는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야.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